안녕하세요. 크립토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수가 절망적이라면 큰 기회에 가깝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알트코인은 뭐 40% 이상이 신저점, 그러니까 최고가가 아니고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누가 분석을 했습니다. 이번처럼 큰 압박을 받은 적은 없었다. 특히 알트코인 얘기하는 거죠. 현재 알트 중에서 40% 이상이 사상 최저점을 경신했거나 거의 근접했다. 이전 약세장 당시 수준인 38%보다 이미 높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뭐 거시 경제가 안 좋다, 뭐 전쟁이 있다 이런 것도 물론 알트의 비우호적이지만 시장 자체의 문제도 있다. 일단 이걸 주목하십시오. 현재 코인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4,700만 개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4,700만 중에서 한웅쿤 빼곤 다 뭐 좀비 코인이겠죠. 그런 코인들이 너무 많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중에서 어떤 망에 지금 돈이 다 몰리냐? 솔라나, 베이스, 뭐 바이낸스 체인 등등 일부 특정 네트워크에 집중적으로 유동성, 그러니까 뭐 토큰화된 가치들이 그쪽으로 고속도로로 다 이제 빨려들고 있고 유동성이 그래서 4,700만 코인에 어떻게 이게 가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이거 동일합니다. 근데 저는 후천적인 낙관론자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이 친구가 결론이 뭐냐면 유명하고 견조한 프로젝트를 선별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기회다. 저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냥 비트코인만 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플러스 이더리움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더리움도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걸 왜 가져왔냐면 모든 알트코인이 그러면 다 쓰레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모든 뭐 저 닷컴 뽑을 때 뭐 어마어마한 기업 숫자들이 뭐 인터넷 기업들 나왔잖아요. 모든 기업이 다 사기였습니까? 모든 기업이 다 사기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코인들, 특히 알트코인들은 다 사라질 겁니다. 왜 저는 이 알트코인을 그러니까 이 좀 애매하고 모르겠다 싶으면요. 그냥 그 비트코인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혁신은 저는 이제 제가 본 게 있고 믿는 게 있기 때문에 전 그대로 얘기를 드릴 뿐이고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리지만 믿음은 대여가 안 됩니다. 지식은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저는 상식적으로 다 얘기를 최대한 드려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대부분의 혁신은요. 알트코인에서 나와요. 알트코인이 아니면 AI다, 뭐 나중에 자율주행이다, 휴머노이드다. 알트코인 통해서 뭐 퍼블릭 체인, 뭐 프라이빗 체인, 뭐 자산 토크나 스테이블 코인 이 모든 적용점들이 알트코인에서 AI랑도 실은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알트 뭐 4,700만 개가 어떻게 다 살아남겠습니까? 대부분 다 사라집니다. 대부분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이분은 어마어마한 제가 볼 때 안목이 있으신 거고 물론 여기서 비중 조절까지 들어갈 수 있다. 비중이라고 하는 게 뭐 본인이 나는 그냥 이 돈 다 날려도 상관없다. 그러면 그냥 본인 그 의지대로 하시면 되는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 제가 볼 때 몇백만 원도 덜덜 떠시는 분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비중 조절 하셔야 돼요. 왜 꼭 그 이런 얘기는 빼놓고 그냥 어디 그냥 올린 해놓고 나중에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이렇게 되면 진짜 어려워요. 4대 천왕이 70에서 80% 이상. 그러니까 나머지를 얘기 드리는 것은 요 4대 천왕 심지어 라지캡들 이거 빼면 백백코인은 제가 볼 때 아무리 많이 들고 있어도 10%를 넘어서는 전 안 된다라고 봐요. 왜? 백백코인이 위로도 100배면 밑으로도 그렇게 내려갈 수 있다는 걸 아마 지금 다 아실 겁니다. 알트코인은 보수적이셔야만 해요. 미국의 ETF가 승인이 됐거나 아니면 승인이 될 예정일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친구들, 시가총액이 큰 친구들, 채택될 그 유망주가 아니고요. 이미 채택이 돼서 돈을 따박따박 엄청난 망으로 수입이 들어오고 있어야만 합니다. 각 섹터별로 대장주 외에는 웬만해서는 쳐다보시지 않으신 게 좋아요.
왜? 저 코인들 위주로 미국에서 ETF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수 ETF 나올 거예요. 그쪽에 나중에 미국 자금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자금이 그쪽으로 빨려 들어갈 겁니다. 바이낸스가 스테이블 코인 순유입으로 전환이 됐다. 순유입은 이제 거래소에 그 스테이블 코인 들어간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그러니까 올해 2월 지금 계속 되는 하락 장세 속에서 마이너스가 됐다는 것은 이제 마이너스 34억 작년 올해만 해도 마이너스 67억 달러씩 이렇게 빠져나갔다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하루 기준으로 지금 보이는데 플러스 24억 달러. 그러니까 수조 원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작년과 올해 1월, 2월 달까지 분위기는 순유출. 스테이블 코인이 빠져나갔다는 얘기는 거래소에서 코인을 다 팔고 현금화해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게 아닌 거죠. 코인 팔았다는 얘기고 바이낸스의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이제 24억 달러가 들어왔다. 플러스다. 이 얘기는 이걸로 코인 사겠다라는 얘기고요. 또는 이제 코인을 살 자금인 겁니다. 조금 분위기가 조금씩 이렇게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지금이 조금 더 낫다라 보여지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이 와중에 누군가 코인을 꾸준히 조 단위로 사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는 대기 자금이란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너무나 멋있는 투자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게 비단 코인이 아니어도 내가 어떤 주식을 산다고 하면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대기 자금 만들어서 꾸준히 들어가서 이게 이제 한 명이 수조 원을 사는 게 아니겠죠. 그냥 꾸준히 누군가는 지금 사고 있다. 멋있는 투자자라고 전 진심으로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죠, 물론. 프랑스의 2대 은행 BNP 파리바가 개인 고객들 대상으로 비트와 이더, ETN, 이제 ETP, ETN 조금 다르긴 한데요. 6종을 출시했다. 프랑스외 지역의 VIP 고객들에게 제공할 것이다. 모건 스탠리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제 4월 첫째 주, 늦어도 둘째 주면 비트코인 ETF 아마 승인이 돼서 팔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이변이 없다면 비트코인만 팔까요? 저는 이더리움에 이자를 꼭 집어넣어서 블랙락처럼 이더리움 스테이킹 ETF를 모건 스탠리에서 아마 팔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다만 이제는 조금 안 좋은 전망도 한번 보여드립니다. 윌리오라고 있습니다. 온체인 애널리스트 나름 유명한 친구인데요. 최소 비트코인이 5만 달러까지는 가져야 바닥이 올 것이다 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는 CVDD 파괴 누적 가치일수 저는 이건 처음 들어본 이제 모델인데 어쨌든 이분에 의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저점 값이 상승을 하지만 현재 한 45,500달러, 5만 달러 아직 바닥 찍은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름의 지금 본인들만의 그 지표를 통해서 바닥 아직 먼 것 같은데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아직 바닥이 아니다. 크립토 퀀트의 이제 수석 애널리스트인데요. 비트코인의 장기 보유자의 미실현 순손익 NUPL인데요. 쉽게 말하면 아직 우리가 바닥이 아니다. 왜? 과거 사이클에서는 장기 보유자들도 미실현 손실 상태로 찍었어야 되는데 아직 이게 마이너스까지는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 10월 고점 이후 장기 보유자의 수익성이 58% 플러스에서 지금 여전히 플러스 3%입니다. 이 마이너스까지 가져야 그 이후에 바닥을 찍더라. 그래서 완전한 항복 구간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어디서는 좋은 소식들이 나오지만 어디서는 안 좋은 지표들이 계속 떠요. 그렇죠. 누군가는 파는데 누군가는 계속 삽니다. 헷갈리시죠? 제가 지금부터는 차트, 지표보다도 상식적인 선에서 지금 당장 다음 주, 다다음 주 얘기는 아닙니다. 올해 크게 보면 올해 연말과 내년 이번 이제 제가 볼 때 추수할 날이 다가옵니다.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아직 제가 볼 때 반등도 안 했어요.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에 관계없이 메타인지를 좀 높이면 우리의 그 관점이 실은 많이 넓어집니다. 아까 제가 모든 혁신은 알트코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저는 이걸 100% 믿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은 알트코인에서는 비트코인은 혁신적인 자산은 맞지만 그 모든 적용.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니까 과거에 뭐 30년 전에서 구글, 아마존, 테슬라,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고를 확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보수적이고, 그래서 선별적이고, 그래서 비중 조절 무조건 이건 필수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맞춘다는 전망이 어디 있습니까? 비트 이더는 그나마 좀 쉽죠. 증명이 좀 많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다른 거에 비해서 높고 시총이 높은 거예요. 지금 코인 가격이 오르길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딴 거는 다 무시하세요. 뉴스 보고요. 우리가 공부할 거 하는데 이 두 가지가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첫 번째는 유동성, 두 번째는 명확성이에요. 원래는 명확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신생 자산군이기 때문에 지금 명확성이 있는 겁니다. 이제 보통 자산은 뭐 명확하죠. 보통 자산은 뭐 주식이다, 뭐 부동산이다, 그렇죠? 4월 중에 제가 상원에서 은행이 마크업 통과 저 이제 80%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통과가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통과가 마크업이 되면 제가 볼 때 7부 8부 능선 넘었고 7월 말에 제가 볼 때 트럼프 대통령 사인까지 할 확률을 저는 이제는 90%까지 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4월 달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통과가 실은 돼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이제 뭐 문구 가지고 뭐 싸우고 있는데요. 저는 뭐랄까요? 메타인지를 높여서 제가 JP 모건이 되고 모건 스탠리가 돼서 그들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저는 끝까지 한번 파헤쳐 보는 거예요. 왜 그렇지? 코인 사기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팔고 파생상품 뭐 구주화 채권 만들어서 팔고 코인 내가 수탁해주겠다라고 하고 담보대출은요 의미하는 바가 비트와 이더를 담보로 받아준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장난이 아닌 겁니다. 예금 토큰 만들어서 뭐 프라이빗 체인, 퍼블릭 체인에서 우리들만의 리그를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지금 대항마를 이미 지금 다 키워놓은 거예요. 자산 토크나 RWA 이거 이제 시장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치밀한 준비 작업을 지난 10년 이상 했어요. JP모건 10년이 넘습니다. 명확성이 없으면 지금 이 준비해놨던 사업들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코인베이스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JP모건은 무조건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해가 넘어가서 JP모건은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예요. JP모건 그리고 코인베이스 이 친구들이 가장 돈 되는 걸로 지금 콕 집어넣은 게 실은 뭐 스테이블 코인 뭐 이것만 지금 초점을 맞춰서 이자 싸움인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그 이자는 일부고요. 결국에는 이거 토크나 시켜서 주식 토크나 채권 토크나 부동산 토크나 MMF 토크나 여기에 눈독 들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식도 토크나에서 이거 배당 주겠다는 거예요. 채권도 이자 주겠다는 거예요. MMF에서 5% 4%씩 이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쏴주겠다는 거예요.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이에요. 왜? 기존에 팔지 못했던 것 다 그냥 갖다 팔 수 있어요. 이건 뭐 블랙락도 그래서 제일 먼저 뛰어든 거예요. 자산 토크나. 이게 되려면 명확성이 필수 중에 필수인 거예요. 그래서 타협이 반드시 돼야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코인베이스, 블랙락 여기 이제 뭐 친코인이고 JP모건은 반코인이니까 싸우고 있다. 이자가 누구한테 가냐? 우리가 작은 나무를 보면 그가 되게 많이 이렇게 놀라겠죠. 아니요. 이 친구들이 물론 싸우고 있는 거 맞는데요. 결국은 코인 시장의 큰 혜택과 이익을 기득권을 싹쓸이 해가는 친구들은 저들이에요. 같은 배를 탄 겁니다. 쟤네들 같은 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는 신경전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는 건 맞다니까요. 근데 끝은 정해져 있어요. 그 데드라인을 저 친구들이 모르겠습니까? 아니 트럼프에서 왜 압박을 넣겠습니까? 백악관으로 왜 부를까요? 야 너희들 적당히 화해해. 내가 지금 보고 있어.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명확성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드렸으니까 이 정도 하고 그럼 나머지 이제 유동성이 남았죠. 미국의 유동성을 업데이트를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여기 하나 뭐가 좀 많이 좀 올랐다라는 느낌이 들죠. 이게 뭐냐면요. 미국 연준에서 단기 국채를 얼마만큼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이게 단기 국채를 미 연준에서 최근에 많이 산 겁니다. 이게
저 코로나 시즌 때 뭐 2019년, 20년 요때 뭐 레포 위기 등등이 있었거든요. 요때 20년, 19년 수준을 지금 넘어섰죠. 이건 뭐냐? 미 연준에서 단기 국채를 지금 많이 샀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 영어로 QE, not QE라고 하거든요. QE는 맞는데 QE가 아니래요. QE가 아닌데 QE랑 효과는 똑같습니다. 이거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릴 겁니다.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이게 뭐냐면요. 미국 연준에서 단기 국채, 그러니까 뭡니까? duration, 그 유효 기간이 1년 미만. 그거 이제 단기 국채를 지금 RMP라고 합니다. 뭐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단기 국채 사서 그 은행들 단기 그 레포 시장에서 발작이 나지 않게 쿠션 깔아주는 거예요. 이거 돈 없으면 이제 자꾸 우리나라 레고 사태 날 수 있거든요. 연준에서 이게 이제 날짜가 나와 있죠. 3월 16일, 3월 19일에 여기 보니까 6.7 빌리언 달러, 뭐 8 빌리언 달러. 이게 이 두 개 합치면 22조거든요. 일주일 만에 단기 국채를 한 14.7 빌리언, 한 22조 원 정도 지금 산 거예요. 3월 24일도 한 12조 샀고요. 3월 26일도 12조 샀고요. 3월 30일은 한 10조 정도 샀네요. 4월 1일도 4월 7일도 계속 뭐 10조, 12조씩 사고 있는 거죠. QE랑 RMP가 조금 달라요. 근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QE는 우리가 생각하는 저 2008년도 아니면 뭐 2020년도 코로나 위기 때 막 이제 그 국채 사서 돈 풀었던 것은 이 장기 국채를 주로 삽니다. 뭐 MBS도 사지만 주로 장기 국채를 사서 장기 국채의 금리를 다운을 시키면서 경기를 부양하고 시장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어요. 이게 QE라고 합니다. 지금 연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국채는 국채인데 단기 국채 위주로만 삽니다. RMP라고 해서 이거는 그 은행들 그 조금 이제 저수지에다 물 좀 계속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제 시장을 뭐 이렇게 부양하고 경기 부양보다는 시장의 충격을 방지하겠다 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저번에 얘기를 드렸지만 시장에서는 똑같은 용돈 월 달달이 100만 원을 받는데 목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내 통장에 100만 원이 꽂혔으면 뭐야 이거 괜찮은데? 야 유동성 괜찮은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할 만큼 꾸준히 지금 RMP 단기 국채를 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미국의 재무부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연준에서 뭐 이번 주에만 한 22조 원 지금 단기 국채를 샀죠. 연준에서 단기 국채를 사면 이것은 새로운 어쨌든 유동성이 창출이 되는 거예요. 은행 시스템, 지급 준비금을 방어한다. 재무부에서는 조금 규모는 더 적습니다. 분기별 한 40빌리언, 50빌리언 정도, 한 뭐 6조 원 정도 될까요? 이 정도씩 그 채권을 재무부에서 찍잖아요. 근데 안 팔린 채권들이 있어요. 사가지 않은 채권을 다시 본인이 사가지고 그 유동성을 조금 지원을 하는 효과, 시장에 적당히 이제 지원. 이건 이제 새로운 유동성이 창출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준과 재무부가 짝짝꿍이 지금 맞고 있죠. 이 왼쪽에서 연준에서는 신규 유동성을 찍고 있고 재무부에서는 그 유동성의 효율성을 좀 높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일종의 쌍끌이라고도 보시면 됩니다. 유동성, 쌍끌이.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유동성을 증가시키고 돈이 돌게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시장은 왜 이래? 현재 미국의 전체 통화량 대비했을 때 지금 연준의 이 지금 RMP나 재무부의 바이백 이 규모가 매우 작습니다. 그러니까 쌍끌이라는 표현은 굉장히 좀 자극적으로 보이는데 그냥 엄발에 오줌을 누면서 지금 얼음을 녹이고 있다. 그냥 이 정도 보시면 돼요. 미국의 M2 통화량이 22.7조 달러. 이게 전체 유동성이라고 하면 연준에서 단기 국채 아까 그 들고 있는 거 전체 다 해보면 M2 통화량의 1.6%입니다. 그렇게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재무부 분기 바이백은 M2의 0.16%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요, 왜 중요하냐면 절대적인 양은 작지 않습니까? 근데 금융시장에서는 전체 뭐 이제 유동성도 중요한데 당장 하룻밤에 그냥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흑자도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장사 아무리 잘 되는데 지금 돈 나갈 때가 너무 많으면 흑자로 이렇게 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때.
당장 쓸 수 있는 여윳돈이 엄청 중요해요. 금융시장에서는. 왜? 그거 당장 못 막으면 파산하니까. 이게 이제 금융시장에서 발작이 한 번씩 일어납니다. 2019년에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레포 시장 위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22년도 레고랜드 사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맥 경화가 그때 이제 빡 걸리면 이거는 갑자기 그 정도,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뭐 이제 뭐 수십조 원, 그게 이제 전체 시장으로 보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 연쇄 파산. 이게 막 이제 소위 포모가 아니죠. 어쨌든 시장에 그 돈맥 경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금이 확 경색이 되는 것을 지금 막기 위해서 연준에서 시장에 그 마중물을 계속 그냥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야, 걱정하지 마. 내가 계속 사고 있어. 너희들 그냥 하던 대로 해. 은행들끼리 계속 자금 주고받으면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느낌이 뭐냐면 절대 규모보다는요. 작년 12월 이제 QT 종료를 했었죠. QT라고 하는 것은 월 95억 달러를 연준에서 그 유동성을 쭉쭉 빼나갔습니다. 유출을 시켰는데 이게 작년 12월 이후 이제 올해 1월, 2월, 3월 되면서 월 4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 이 규모가 절대적이 크지는 않지만 95억 달러 뺐다가 지금은 40억 달러, 50억 달러 지금 집어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전혀 이제 시장에서 느끼는 그 감정은 굉장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뭐 마크라고 하는 친구가 그래서 미국 연준에서 이번 주에 22조 원의 돈을 시장에 새롭게 주입을 했다. 이건 이제 맞는 말입니다. 미국 연준에서 단기 국채 자산 들고 있는 게 2020년 그때 위기 때보다 지금 더 많이 들고 있던데 잠깐만 그때 20년도에 비트코인이 4,000달러에서 69,000달러 갖고 알트코인은 10배, 20배, 심지어 100배 간 코인이 있었지.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달에 뭐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돈을 찍는 것이다. 이미 미국의 국가 부채가 39조 달러입니다. 이제 뭐 40조 달러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요. 여기에서 5조 달러, 10조 달러 더 찍으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 if가 아니라 만약에 돈을 더 찍을지가 아니고 언제 찍을까의 문제다라고 얘기한대요. 저는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백악관에서 이제 이란 전쟁에 대해서 그 라빗이라고 하는 그 대변이 있죠. 이란은 패배를 인정해야 된다. 이란은 지금 현실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데 이거 계속 실패하면 군사적으로 파괴가 될 것이고 계속 그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더 세게 때릴 것이고 그러면 너희들은 더 맞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를 드렸죠. 돈을 찍어야 되는데요. 돈을 찍으려면 무조건적으로 갖춰져야 될 조건이 물가가 높으면 돈을 찍을 수 있습니까? 이건 안 돼요. 고물가, 고유가에서 돈을 찍어요.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 슈퍼 인플레이션 나옵니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종전 또는 휴전을 한 다음에 유가를 깔아앉히고 기대 인플레이션 깔아앉히고 그 다음에 돈을 찍든지 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란의 새 정권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상당한 진전은 있었는데 합의가 만약 안 되면 또 호르무즈 해협 이거 통행 허용 안 하면 너희들 이란 발전소 유정, 하르그섬 우리 다 그냥 저기 다 파괴시킬 거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만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저기 스콧 베센트도 얘기를 잊을만하면 하거든요. 영어로 이제 sometimes 가끔 we have to escalate to de-escalate. 그냥 협상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정석인데요. 때로는 내리기 위해서는 올려야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 작년부터 우리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관세를 내리기 위해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관세는 어차피 15% 플러스 알파 수준에서 정리된다.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럼 뭐 100%다, 뭐 120% 그건 뭡니까? 그거 이제 협상 카드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지났으니까 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유가도 때로는 내리기 위해서 올려야 된다. 저는 유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것보다 더 큰 이제 빅픽처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찌됐건 유가가 지금 이 상태에서는 트럼프 지금 뭐 선거가 이미 끝났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남았잖아요. 긴장도 마찬가지죠. 긴장을 내리려고 하면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긴장이 낮아지면 시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재가 끝나면 그건 호재거든요. 느낌적인 느낌을 전 뭘 받냐면 빨리 끝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초조함이 느껴집니다. 뭐 사람마다 이게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유가와 곡물 가격은 폭등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저는 이게 돈을 진짜 많이 찍고 선거에서 저는 심지어 삼성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거 뭐 어떤 분들 말이 안 된다라고 하시겠지만 그러면 본인이 이기고 왜냐하면 이 크립토 그 제국 부동산 지금 비중이 줄었어요. 코인 쪽으로 지금 무게중심이 얼마저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돈을 찍어서 어찌됐건 선거에서 이겨야죠. 이거 민주당에서 지금 뭐 그 맨날 그 탄핵시킨다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정치적으로 불리함을 이기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죠. 가만히 그냥 뭐 때릴 테면 때려봐.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돈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찍고 시장도 생각보다 많이 올릴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올 연말이든 뭐 내년 초가 뭐 넘어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웬만한 코인은 전 다 팔려고 한 90% 이상은 팔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렇게 다 팔려고 하냐? 제가 볼 때 그 코로나 때 돈 얼마나 찍었습니까? 그 후폭풍 때문에 금리를 그렇게 올리고 22년, 23년, 24년 물론 뭐 재무부에서 돈을 따로 풀긴 했지만 그 여파가 그 고물가 여파가 지금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후폭풍이 길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돈 찍는 후유증이 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 하반기 가서 물론 이것도 얘기를 드릴 겁니다. 이번에 이제 큰 상승이 나온다면 아마 좀 이제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뭐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지금 뭐 김치국 마시는 겁니다. 또 한번 이게 이제 뭐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게 이제 이상하다 생각하시면 또 한번 메타인지를 한번 올려봅니다. 미국은 뭐니 해도 주식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식 그 소비가 이렇게 떨어지면 경제가 깔아앉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미국 GDP가 예전 같지 않아요. 뭐 좀 이제 그 경제 성장이 좀 낮아졌죠. 주식 시장 재미없으면 미국 사람들은 돈도 쓰는 것도 줄어들어요. 미국 사람들은 이게 주식입니다. 한국은 부동산이죠. 한국 부동산 75%는 저는 뭐 아니라고 봅니다. 어찌됐건 지금 현재 미국은 주식시장 위주인데요. 2018년 그때 중간선거 있었을 때 3월 달부터 9월 말까지 해서 미국 시장 그때도 트럼프 일기 때 돈 많이 찍었고 세금 많이 깎아줬어요. 그래서 그 차트도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S&P 500 지수가 2018년 3월부터 9월 말까지 아름답게 올라가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랬는데 10월부터 와장창이죠. 10월, 11월, 12월까지 떨어져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안 그래도 쉽지 않은데 그때 또 저기 그 민주당에 이제 좌석을 많이 뺏겼어요. 그 이유는 2018년 10월부터 갑자기 미중 관세 전쟁했고 금리 인상을 그 파월 의장이 이때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뭐 시장도 떨어졌고 저기 뭐야 주식 코인 다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제가 상식적인 얘기라고 했죠. 올해 그러면 지금 트럼프 이기지 않습니까?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근데 3월부터 미리 주식 시장을 올릴까요? 아니면 조금 늦게 한 5월 정도 더 늦어지면 한 6월 7월부터 슬슬 이제부터 올려야 되지 않아? 라고 할까요? 저는 후자라고 보는 거예요. 3월부터 또 올렸다가 또 갑자기 아니 시장이 뭐 계속 forever 계속 올라가는 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국장도 어쨌든 조정 삐걱삐걱 받는 거고 금은 시장도 지금 조정 받잖아요. 세상에 영원하게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주식 시장에서 상승을 조금 뒤로 늦출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는 이 그 뭐랄까요 운전대 잡고 있는 사람이 전 스콧 베센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오는 연준 의장 뭐 4월 달에 그 공청회 같은 거 이제 할 거예요. 그 새로 온 뭐 그 케빈 워시라고 하는 사람이 저기 뭐 여러 뭐 5명을 놓고 막 하다가 결국 뽑혔잖아요. 왜 뽑혔을까요? 물론 저기 월가에서 압력 집어넣었어요. 그 케빈 해시시였습니까? 그 사람은 너무 예스맨이어서 그렇게 되면 우리 들고 있는 국채 다 던진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압박하면서 이제 케빈 워시로 제가 볼 때는 이제 한 것 같아요. 근데 새로운 연준 의장에게도 그 질문을 안 던졌겠습니까?
그 백악관 불러서 뭐 물어봤을까요? 당신은 우리 금리 인하 요거 할 때 정책에 협조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 질문이 거의 전부라고 전 보이거든요. 저는 금리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처럼 뭐 70년대처럼 금리를 뭐 20% 이거 안 돼요. GDP 대비한 이 빚이 지금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하면 미국은 이거 뭐 그 지금 뭐 이미 이자가 1조 달러가 1년에 넘어가거든요. 금리를 제가 볼 때 올리기는 제가 어렵다라고 저는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악재들 있죠. 2018년 막 10월부터 터졌던 거. 이번에는 매를 먼저 맞았어요. 작년에 뭐 했었습니까? 미중 관세 전쟁, 뭐 리버레이션 데이 해가지고 막 그냥 시장이 엄청나게 힘들었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 그 마두로 체포했잖아요. 이란, 지금 매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장에 안 좋은 악재들을 지금 다 몰아서 하고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받습니다. 2018년 대비하면 26년, 25년 매를 맞을 거 먼저 맞고 그러면 하반기에 돈 찍고 호재 보따리들을 풀지 않을까요? 저는 누군가가 뭐 작년 10월 10일 뭐 모건 스탠리, JP 모건, 뭐 MSCI 스트래테지 계속 얘기 드렸지만 또 바이낸스도 뭔가 연관이 돼 있다고 보이거든요. 25년 4분기에 금과 은이 폭등했는데 비트코인만 왜 톡하니 그것도 많이 떨어졌을까요? 이게 잘 설명이 저는 안 돼요. 금이랑 비트코인 이렇게 그 따로따로 그 나름 그 속도가 있었는데 그 공식들이 실은 싹 다 깨진 거죠. M2가 올라갔는데 금은 올라갔는데 비트는 떨어졌다? 이 쉽게 납득은 안 됩니다. 저는 이제 의견이죠. 뭐 블랙락, 뭐 트럼프 대통령, 일론 머스크, 피터 틸, 코인베이스, 리플 같은 코인 회사들, JP 모건 스탠리 등등 이들은요. 다 큰 이득을 전 볼 거라고 봐요. 물론 이 와중에 더 가져가겠다고 머리를 드밀고 싸우고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거의 땅 따먹기 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제국주의에서 뭐 저기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뭐 네덜란드 막 아프리카 선 긋고 자기들끼리 가져간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이들이 이 크립토라고 하는 자산을 제도권에 왜 끌어들였겠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돼요. JP 모건은 제가 분명히 다시 얘기해 드리면 2015년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했습니다. 블록체인을 그때부터 개발했어요. 근데 코인을 사기다라고 했죠. 이 말이 안 맞는 거죠. 상식적으로 저는 명확성과 유동성은 그래서 시간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시간 문제인데요. 그 시간을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아니 블랙락부터 저 피터 틸, 트럼프 대통령, 저 JP 모건, 저 극악무도한 뭐 이제 그런 그 이익 앞에서는 뭐 있습니까? 저 사람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다면 코인 시장이 해피한 시절은 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 정도 이 밑장을 빼도 아주 그냥 예상치도 못한 때 뺀다라고 하는 게 지극히 정상 아닐까요? 전 그렇게 보거든요. 이 시간을 견디는 게 과거 대비해서 그래서 저는 더 힘들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조금 보너스 트랙인데요. 그 SEC에서 저번에 16개 뭐 이제 그 디지털 상품이다. 증권 아니다. 이렇게 16개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원페이는 이제 월마트 결제가 되는 코인도 꽤 지금 많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제가 볼 때 특히 저는 SEC에서 이제 디지털 상품 했던 거 이런 코인들이 나쁘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제가 저기 지금 다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중복된 코인이 뭐가 있는지 제가 한번 추려봤더니 당연히 4대 천왕은 들어갑니다. 이 순서가 항상 요 순서라 보시면 돼요. 비트, 이더, XRP, 솔라나입니다. 요 순서입니다. 솔라나 XRP보다 XRP가 시총이 좀 더 커요. 비트, 이더, XRP, 솔라나 거기에 이제 에이다가 들어가네요. 체인링크, 폴카닷, 도지코인, 시바이누. 시바이누 조금 무시하실 수 있는데요. 가격도 너무 많이 떨어졌죠. 제가 시바이누를 뭐 사세요 마세요라고 입에 거의 뭐 얘기를 안 드렸던 이유는 유일했던 이유는 엄청난 변동성 때문에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차라리 도지코인이 그나마 이제 좀 더 시총도 많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밈코인의 대장은 도지입니다. 시바만 돼도 힘든데 그 밑에 이제 코인을 들고 왜 이래 하면은 이제 저도 이제 답이 없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비트코인 캐시까지 저는 현재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 미국에서 ETF가 이미 승인이
된 코인, 이미 거래가 되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비트이더 XRP 솔라나입니다. 이 4대천원 무조건 들어가고, 의외로 에이다는 지금 대기 중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이미 승인이 돼서 거래가 되는 게 도지코인, 라이트코인, 헤데라까지는 됩니다. 대기 중에 있는 것도 아마 대부분 될 거예요. 여기도 에이다, 폴카닷, 아발란체, 스위, 세이트론, 체인링크 등등 있죠. 이 중에서 좀 겹치는 코인 위주로, 또 이제 좀 몸집이 큰 거 위주로 많이 들고 있을수록 저는 유리하다. 거기에 좀 이제 집중하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작을수록, 시총이 작을수록, 몸집이 가벼울수록 비중을 당연히 낮춰야겠죠. 그리고 지금 코인 투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왕 지금 여기까지 오셨다면요. 제가 이 본질이 두 개라니까요. 유동성이랑 명확성인데 이 두 개가 만나서 폭발하는 지점이 옵니다. 언젠지를 제가 알면 지금 이 방송을 제가 여기서 안 하고 있겠죠. 언젠지는 제가 모릅니다. 언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는 견디셔야 되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견뎌야 되는 거고, 여력이 되면 사지만 아니면 뭐 어쩌겠습니까? 지금껏 쉽지 않은 기다림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쉽지 않고요. 지금 거의 저는 22년 11월을 방불케 하는 그 정도의 이제 그 센티멘트거든요. 사람들의 심리인데요. 저기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모두가 탐욕에 막 그냥 눈에 막 레이저가 나올 때는, 그때는 엄청나게 공포를 부들부들 떠셔야 되는 거고, 지금은 반대죠. 모두가 다 죽겠다. 이제는 뭐 욕도 안 나오는 그런 지점이 지금 몇 개월간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금은 욕심을 내도 괜찮지 않을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